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TF장으로 있는 이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들어보셨죠? 총선에서 이 패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기록하는 총선 백서, 총선 징비록 TF 회의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모양인데요. 여기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전용욱 전 의원,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렇게 참석해서 있는데 특히 박명호 교수가 TF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책임자 리스트를 까야 된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뭐 괜찮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쳐야죠.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기록. 이 좌파들에 비해서 우파들의 기록 습성이 좀 약해요. 기록력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종이로 기록해서 반드시 책 단행본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후대들이 보고 그 당시의 기록을 상상할 수 있고 유추할 수 있고 패인 분석을 할 수 있죠. 그게 또 논문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TF 회의에 참석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수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은 중도와 2030 세대를 잡겠다고 했는데 중도와 2030 세대들이 싫어하는 짓만 계속하고 있다. 뭐 이재명 조국 청산, 홍범도 흉상 이전, 586 청산 이런 것들, 2030 청년층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독재와 민주화 등 80년대 의제에 묶여 있다면 국민의힘은 너무 이념적인 이슈에 전념하면서 오히려 70년대까지 시대를 역행했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네요. 이 말은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요즘 2030 세대들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탈이념 세대이기도 하죠. 자, 전용욱 의원도 본인의 블로그에서 뭐라고 했느냐. 국민의힘에는 힘이 없다. 당원들에게 리뷰도 없는 상품을 사달라는 식의 공천. 후보를 당선시키는 총선인데 대선 후보 맛배기 쇼였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살짝 까는군요. 후보를 당선시키는 총선인데 후보는 안 보이고 대선 후보 맛배기 쇼였다. 당원 모독 총선. 집토끼가 깡총깡총 가출했다. 보수 참칭하는 정당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랍니다. 집토끼가 깡총깡총 다 가출해버렸대요. 왜? 집토끼를 관리를 안 하니까. 산토끼 들토끼 잡는다고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는 순간 집토끼 관리 안 하면 그 문이 열려서 다 나가버리죠. 투표장이 안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전용욱 전 의원은 또 TF장인 조정훈 의원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갔대요. 당을 해체하는 이야기도 있다. 라면서 이런 내용을 본인의 블로그에 적었다고 합니다. 자, 조정훈 위원장도 취재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가장 뼈아팠던 얘기는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국민의힘 당, 한국의 보수 우파당은 만년 2등 당이 될 것이다. 2등 정당이 될 것이다. 왜냐? 전통적 지지자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길 것인데 수도권은 더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 확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이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 가장 유리한 선거였다. 응? 이런 패널들 발언에 모두가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응?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자 리스트 작성.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대통령실에 누가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 이게 패인 원인의 하나였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가 문제가 있었다면 또 문제가 있었다. 또는 뭐 중진 의원의 뭐 막말이라든지 등등등. 4년 전에 당시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총선 백서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뭐 제가 쓴 책에 그걸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뭐 해당 지역의 언론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뭐 주부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2030 뭐 그 총선 백서에 보면 뭐 2030 경찰 공무원 일반 공무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성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이 총선에 왜 국민의힘 후보들이 별로 인기가 없었나 뭐 이런 걸 들어본다는 거죠.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완전히 우리 한반도 조선을 그냥 도륙했잖아요. 그냥 밟고 지나갔습니다. 밟고 그냥 부산포 전투부터 해서 그냥 부산포 동래성 그냥 서울까지 가는데 불과 뭐 보름이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밟고 다녔어요. 밟고 다녔어.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참화가 끝나고 나서 남인 출신이죠. 우리 그 성리학 그 계보가 있잖아요. 남인은 주로 안동, 뭐 상주 이쪽에 많이 있고, 북인 출신들은 또 이 남명조식 선생의 그 어떤 후예들이라서 뭐 정인홍 장군 이 임진왜란 때 몸을 던져서 희생한 문인파는 북인들이 많습니다. 광해군 때 한번 집권을 하죠. 이 남명조식 선생의 후예들이고, 퇴계 이항 선생의 후예들이 안동이나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 대구 경북 북쪽에 남인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분들을 사림이라고 하고, 충청 지역하고 기호 지방은 기호학파에서 이제 나오는 소위 말해서 서인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 노론이 되죠. 나중에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노론이 됩니다. 노론. 자, 그런데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징비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만 제가 인용을 해드릴게요. 일본군이 침략해서 이제 부산성, 부산 진성, 동래성이 다 뚫려가지고 막 파죽지세로 올라올 때 서울에 있던 어떤 장군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병조,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한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가야 되겠다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거기 모으니까 모두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평범한 남자들이고, 또 설이나 유생이 반순화되어서 들고 온 것이 붓글씨 쓰는 붓, 그리고 그 붓글씨 쓰는 종이 있잖아요. 종이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복을 갖추고 시편 있잖아요. 시권을 들고 있으며, 서리들은 평정권을 쓰고 있어서 저는 전쟁터로 끌려갈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쇼잉을 하는 거죠. 군사 뽑히기를 모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만 뜰에 가득할 뿐 보낼 만한 사람은 없었다. 이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죠.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치열한 총력전이죠. 총력전. 자, 정당도 선거에서, 총선이나 대선에서 총력전을 벌이죠. 물론 물리적인 어떤 폭력이 동원되는 전쟁과 달리 선거는 프로파간다, 말로 하는 전쟁이죠. 말로 하는 전쟁. 총력전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이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에 나오는 것처럼 좀 전투가 벌어지는데 프로파간다를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당원이 40만 명도 안 되는데 민주당은 수도권 지역에 100만 명이에요. 입이 그러면 2개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40만 명인데 저기는 100만 명이에요. 스피커가 2개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징비록에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징비록을 여기에 남겨야 되고, 반드시 여기에는 실명 비판을 해야 됩니다. 우파들이 보면요, 실명 비판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회주의 세력들이 많거든요. 자기 이름이 거기 거론되면 큰일 나거든요. 실명 비판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물론 공산당식의 뭐 자아 비판 이런 건 너무 가혹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 실명 비판을 해주는 것이 그 조직이나 국가, 정당에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됩니다. 실명 비판, 이번 조정훈 TF장이 하고 있는 총선 백서 TF, 실명 비판을 반드시 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